이점 투시 기본을 학습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점 투시의 응용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 파일을 만들고요. 새 파일은 프린터 A4 이점 투시는 랜드스케이프를 하는 게 좋다 그랬죠. 만들기. 자, 이점 투시 응용 중에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은 소실점을 멀리 두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설명을 위해서 이미지 로테이션 시계 방향. 자, 우선 설명을 위해서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N 뉴 레이어. 잘 나오죠? 자, 어떤 똑같은 크기의 공간이 있을 때 edit stroke 2. 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위에서 보여줄 것은 소실점이 가까이 있을 때 그려 볼게요. 자, 가느다란 1, 2, 3번 중에서 1번 정도의 굵기로 힘으로 정했고 선의 압력을 정했고 소실점을 약간 가까이 둬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점 투시를 그려 볼게요. 우리 하듯이 너무 가까이는 그리지 않는다. 이 소실점으로부터 일정 거리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자, 여기에 하나, 중간점 하나, 물론 수평선에 딱 맞닿아도 됩니다. 이렇게 또는 거꾸로 맞닿아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자, 아주 빠르게 해볼게요. 정교하게보다는 빠르게. 자, 소실점으로 갑니다. 소실점으로 가늠한 후에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소실점으로 가고 소실점으로 가고. 자, 이런 그림이 생겼고요. 여기도 소실점으로 가고. 자, 여기 바닥에 붙어 있는 부분은 어차피 바닥이니까 원래 소실점으로 가고 있죠. 여기에는 약간 세로로 긴 이런 모양을 만들고요. 이점 투시에서 중요한 것은 세로선은 수직이어야 한다는 거. 자, 여기는 일자로 쭉 되겠네요. 자,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실점으로 가고 반대인 경우도 자, 이렇게 마지막 하나. 수직선 두께 수직선
새로 생긴 점으로부터 또다시 소실점으로 자, 이런 모양이 생겼는데요. 아래쪽에는 소실점을 최대한 밖으로 꺼내 놓고 그려 볼게요. 자, 여긴 소실점이 여기 있었는데요. 여기 점이 있었는데 화면 바깥쪽까지 끌어내 놓고 그려 볼게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같은 라인을 사용할게요. 이 정도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똑같이 이 점 투시를 그려 볼게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늠해서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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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충 그은 다음에 두께 주면 되죠. 수직선을 걷는다. 두께를 준다. 두께도 비슷하게 줘 볼게요. 이 정도 줘 볼게요. 그리고 마무리. 소실점으로 하고 소실점으로 가고 자, 이런 그 다음에는 두께가 왼쪽이 짧네요, 그죠? 왼쪽은 한 이 정도 두께를 줬고 오른쪽은 이 정도 두께를 줬네요. 그 밑에는 이 정도 그 밑에는 이 정도 자, 이런 느낌이네요. 계속 빠르게 작업을 해 볼게요. 이렇게 수직선 소실점으로 여기는 눈높이니까 수평선이 되겠죠. 자, 여기도 눈높이니까 수평선 수직선 자, 됐고요. 제일 밑에에도 수직선 소실점으로 새로 생긴 점에서 자, 됐습니다.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그림은 원근이 과하다. 자, 아래 있는 그림은 원근이 차분하다. 자, 우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위에 같은 이런 심한 왜곡을 볼 수가 없어요. 아래 것이 더 우리의 시각에 가까운 거죠. 자, 그리고 소실점 가까이에 이 동그라미 영역 안에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이유는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자료들이 이 안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수직선 하나를 그을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볼게요. 조금 더 길게. 자, 이 수직선으로부터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되죠. 저기도 소실점을 향해서 가야 되죠. 가야 되죠. 자, 여기에다 두께를 줘 볼게요. 그리고 연결해 볼게요. 자, 이쪽도 두께를 줄게요. 두께를 줄 때는 수직으로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점들로부터 또 소실점으로 가고 소실점으로 가면 되죠. 자, 뭔가 인터넷에서 보던 것처럼 멋있어 보이지만 왜곡이 심하고요. 우리 눈에 저런 현상은 거의 없어요. 아래쪽에도 그려볼게요. 수직선으로 일부러 좀 길게 그렸어요. 왜곡을 심하게 주려고. 소실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소실점으로 갑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두께를 주면 되는데요. 두께를 이만큼 줘 볼게요. 수직선 오른쪽도 소실점을 한번 가지고 두께를 줄게요. 이만큼. 네. 조금 길어서 그렇지. 자, 이 방향대로 이렇게 조금 잘못된 걸 수정해 가면서 아래쪽도 굵게 외곽선도 굵게 나머지 소실점으로 샥 됐죠. 자, 이런 애가 생겼는데요. 같은 자리에 아래쪽에다가 그려 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자, 비슷한 위치에 아래쪽에다가 그려 볼게요. 이 정도에 그려 볼게요. 키보드 F를 안 눌러서 풀스크린이 안 됐네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컨트롤 D, 브러쉬 B, 저 멀리 있죠? 저 멀리 있죠? 자, 됐어요. 두께를 줄게요. 두께도 위랑 비슷하게 줘볼게요. 저만큼, 이만큼.
마우스 오른쪽이 눌러졌어요. 됐고, 여기도 새로 생긴 점으로부터 또 소실점까지 쭉 가주면 되겠죠. 여긴 있고, 됐습니다. 자, 아래쪽 거 두께를 슉,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 모서리로부터 소실점으로 갑니다. 소실점으로 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만나는 부분에다가 수직선 두께를 줍니다. 됐어요. 조금 더 와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연결합니다. 자, 위에 뚜껑이 보이겠죠? 이 점으로부터 자, 됐어요. 됐습니다.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자, 위에 그림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점 투시 그 소개한 글에서 저런 그림 많이 봤죠. 자, 아래 것은 똑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소실점이 화면에 멀리 가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졌는데요.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로 쓰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는 그 소실점의 거리에 따른 차이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해두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지 Alt I, 이미지 로테이션 G, 90도 클락와이즈 9. 자, 우리는 소실점을 이제 화면 밖에 두는 방법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가 A4지인데 먼저 자, 원리를 먼저 설명할게요. 지금 상태에서는 화면 바뀌면 여기 마우스 커서 위치인데요. 여러분이 이 글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에서 얘를 가운데 두고 width를 160%, 하이트는 상관 약간 있을 수 있겠네요. 얘는 150 해볼게요. 자, 그런데 커졌는데 원래 테두리가 안 보여서 좀 불편하네, 그죠? 그럼 컨트롤 A, 자, 빨강색으로 에딧 스트로크 해서 현재 테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시 캔버스 사이즈 들어가서 퍼센터 160 150. 자, 이제 원래 캔버스의 크기가 빨간 테두리로 보이네요. 그죠? 컨트롤 시프트 N 새 레이어.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그려 볼게요. 그래서 레이어에 A4 레이아웃. 자, A4 레이아웃을 한쪽으로 약간 기울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A4 빨간색 테두리인데요. 표시를 해놓죠. A4 조그만하게. 우리가 실제 작업은 이 나머지 이 부분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생각해야 하는 공간의 크기. 자, 생각해야 하는 공간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는 A4 종이인데요. 내가 생각해야 하는 공간은 A4보다 더 넓은 공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책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먼저 수평선 하나 끌게요. 이제 종이가 크니까 작업하기가 더 어려워지네요. 수평선을 긋겠습니다. 자, 수평선 하나를 그었어요. 이 수평선에 우리가 기존에는 작업 공간 안에 소실점을 찍었는데요. 이번에는 작업 공간 밖에 소실점을 찍을게요. 오른쪽은 여기다가 찍을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세로선을 그어서, 자, 이점 투시 그리는 방법 알죠? 수평선을 그리고 양쪽에 소실점을 찍는다. 그 다음에 모서리 선을 그린다. 자, 모서리 선을 그릴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서리 선은 수직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걸쳐지거나 또는 그냥 맞붙어 있어도 됩니다. 오늘 선 꼬리가 살살 이상하게 가네요. 아침이라서 몸이 좀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수직선을 그려 볼게요. 수직선을 그려 볼게요. 수직선, 여기서 길이를 정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여기서부터 살짝 아래쪽인 여기까지.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화면 아래쪽에도 여기도 하나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베니싱 포인터를 생각해야 되는 공간처럼 화면 밖에다가 잡으면 이 점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나 해서 종이를 그러니까 옮길 수가 없는 거죠. 먼저 가이드 선을 그릴게요.
자, 기존과 다른 점은 가이드를 만든다. 자, 가이드를 조금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이 색깔로 가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가이드를 만든다는 것은 이 베니싱 포인트로부터 그냥 부채꼴로 선을 뿌리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자, 해볼게요. 먼저 수평선은 같은 방향이죠. 수평선 살짝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도 있으면 좋겠죠. 자, 아래쪽으로도 자, 가이드선 당연히 1, 2, 3번 선 중에서 제일 가느다란 선으로 하면 좋겠죠. 자, 오른쪽 베니싱 포인트에서도 가이드선을 올려 볼게요. 아래쪽으로도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선을 그렸는데요. 이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 가이드를 이제 활용하면 되는데 한번 검정색으로 이제 작업을 해 볼게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작업을 기록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이제 가이드를 따라서 이 소실제까지 안 가도 돼요. 가이드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현재 엣지로부터 공간으로 두께를 주는데 이 가이드 방향대로 두께를 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자, 오른쪽은 운 좋게 만났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주죠. 여기서부터 이제 밑에에도 이 제일 가까운 가이드와 평행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네요. 얘도 가까운 가이드와 됐어요. 자, 두께를 줄 때는 수직으로 일부러 살짝 이렇게 십자가처럼 살짝 만나게 해 볼게요. 자, 오른쪽도 가느다랗게 껐다가 확실해지면 점점 진하게 잘못 그렸죠? 손에 가려서 안 보였어요. 됐고 브러쉬 B 됐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꼭지점 두 개가 생겼죠. 그러면은 역시 가이드를 따라서 제일 가까운 가이드 이쪽 방향이네요. 그죠? 자, 쟤를 따라서 살짝 옅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이 가이드와 평행한 방향처럼 자, 됐네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 자, 됐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드러나고 나면 조금 더 굵은 선 또는 뭐 괜찮다 싶으면 바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마무리를 바로 해 볼게요. 마무리는 꼭지점 벗어나지 않게 오른쪽으로 가는 선이 손가락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가운데는 조금 얇게 됐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수평의 선에 걸친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소실점을 향해서 가는데 이 가이드가 있으니까 가이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가이드가 제일 가까운 가이드가 이 가이드죠. 자, 얘랑 비슷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자, 수직선도 살짝 보정해 주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베니싱 포인트로 가는 것은 위에 있는 가이드와 아래에 있는 가이드 중간을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공간에 밑에도 같이 할게요. 자, 아래쪽은 얘가 제일 가까운 가이드죠. 걔에 따라서 가 볼게요. 이렇게 왼쪽으로도 가야겠네요. 왼쪽은 이 가이드가 제일 가깝네요. 걔에 따라서 됐어요. 자, 이제 공간에 두께를 줄게요. 원하는 만큼. 여긴 두께를 여기다가 줄게요. 두께 줄 때는 반드시 수직으로 줘야 된다 그랬죠. 수직. 오른쪽도 수직으로. 자, 오른쪽 게 약간 삐뚤어졌죠. 점점 진하게 하면서 수정해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됐어요. 자, 이제 대략적인 형태가 드러났으니까 점점 굵은 선으로 표시를 조금 더 해볼게요. 1, 2, 3 중에서 이번에는 2번 보통 라인으로 해볼게요. 꼭지점 드러나게 튀어나가게 수직도 자, 형태가 드러났으니까 굵은 선으로 마무리 해주면 되는데요. 굵은 선은 항상
외곽선을 굵게 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는 살짝만. 됐습니다. 자, 이번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개랑 또 새로운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